안녕하세요, 대경중학생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6쪽 확률의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률의 계산은 또는이면 더하고, 이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면 곱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좀 더 다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확률을 구하는 문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통영을 희망할 확률입니다. 전체 학생분의 통영 희망자 수, 요 비율을 계산하면 통영을 희망할 확률이 되겠죠? 자, 전체 학생 몇 명이에요? 네, 450명 중에 통영을 희망할 사람 몇 명인가요? 72명. 요게 답이고요. 약분하시면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4번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친구는 잘 풀고 있는데 막혀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요? 자, 동전 2개 그리고 주사위 하나, 동동주를 하는 사건이네요.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 또 동전 앞면 뒷면 2가지. 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에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24개가 있죠. 자, 그 중에 모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지 구하셔서 24분의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구해보세요. 자,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앞면 나와야 되고 뒤에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 요거 가능하네요. 그 다음 또 앞면 나오고 그 뒤에는 6이 가능해서 2개라고 세셔도 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로 해도 되죠. 지금 얘는 앞면이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오거나가 아니고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 또 3의 배수가 나오고 이렇게 모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2개 중에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앞면 뒷면 중에 앞면 한 가지니까 한 가지. 그 다음 앞면 뒷면 중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동전도 한 가지. 그 다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3하고 6 2개. 아이고 곱하기입니다. 이거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 요렇게 해서 사건 A, 이 사건을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4분의 2 약분해서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인지 아니면 또는인지를 생각하셔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 어려우면 방금 쌤이 요렇게 요 윗부분에 풀었던 것처럼 경우의 수들을 그냥 수영도를 그리거나 써봐서 일일이 계산해 보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자, 다음 문제 5번 참거짓을 묻는 문제입니다.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자, 5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쵸? 시험에 내면은 내용 복습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에 힌트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게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쌤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7분 동안 이 얘기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자, 2번 확률의 성질입니다.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얘기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0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이어야겠죠.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 빼기 1이 아니라 1에서 P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 5번 문제 지필평가 낼 거예요. 이런 거 잘 풀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6번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요. 1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적으니까 1에서 같은 눈의 수가 나올 경우의 확률을 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소리가 녹음되고 있나? 차가 후진하면서 나는 소리? 자,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에 6개, 두 번째 주사위에 6개, 둘이 곱하니까 36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같은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요.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6개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6, 즉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1에서 같은 눈의 확률 6분의 1을 뺀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경우의 수를 세면요. 너무 많아요. 30까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서로 같은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6개밖에 없잖아요. 그 6개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자, 7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릴게요. 같이 풀어볼까요? 검은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더하기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지금 주머니 안에 공이 총 몇 개 있죠?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노란 공 7개, 4 더하기 5 더하기 7에서 총 16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검은 공의 개수만큼 16분의 5일 거고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노란 공의 개수만큼 16분의 7일 겁니다. 자, 검은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확률을 더하면 16분의 12, 약분하면 4분의 3. 요게 답이 되겠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확률이 곱해질 때는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7번은요. 또는이잖아요. 더하는 거잖아요. 더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절대로 검은 공과 노란 공이 같이 나올 일은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면 절대 더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검은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과 노란 공의 확률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만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7번은 두 확률을 더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을 빨리 익혔으면 좋겠는데. 자, 8번 풀어보세요. 2분 드릴게요.
여기도 문제 보이시죠? 모두 당첨될 이런 게 있으면 곱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앞에 문구점, 문영인의 문구점에서 당첨이 돼야 되고, 또 무슨 문구점이라고 할까요? 성원쌤 문구점에서 당첨이 되잖아요. 이렇게 모두 당첨되는 건 곱하는 겁니다. 힌트가 좀 됐나요? 자, 얼마죠? 네, 앞에 문구점에서 당첨될 확률과 뒷 문구점에서 당첨될 확률을 곱하면 약분해서 답은 16분의 1이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단 답은 16분의 1이고요. 여러분 당첨을 하는데, 경품에서 당첨을 하는데 한 번 당첨되는 게 쉬워요? 두 번 다 당첨되는 게 쉬워요? 한 번 당첨되는 게 더 쉽죠. 두 번 다 당첨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로또 한 번 맞는 게 쉬워요? 두 번 맞는 게 쉬워요? 한 번 맞는 게 쉽죠. 근데 지금 모두 둘 다 당첨된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 확률을 만약에 이렇게 더해 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더 커지죠. 이 두 숫자보다 0보다 큰 애를 더하니까 얘가 더 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너무 빨랐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둘 다 당첨될 확률이 두 확률을 더하는 거라면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요, 더해봅시다. 6, 8, 24로 더하면 4가 되고, 얘는 9가 되나요? 그러면 24분의 13인가요? 24분의 13이 6분의 1이나 8분의 3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근데 로또 두 번 당첨될 확률이 로또 한 번 당첨될 확률보다 더 많지 않잖아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절대 더할 수가 없어요. 둘이 모두 당첨돼야 되는데 더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확률을 곱한다고 아까 쳐봐요. 답이 얼마였죠? 16분의 1이었죠. 이 두 확률보다 얘가 훨씬 숫자가 작죠. 더 일어날 확률이 더 작아요. 맞죠? 이게 훨씬 더 리즈너블하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좀 더 간단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또는이 돼서 두 확률을 더하는 건 더 큰 확률을 세는 거예요. 아까 이 위에 7번 볼까요? 얘들아, 이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크겠니? 검은 공 또는 노란 공 중에 하나를 뽑는 게 크겠니? 당연히 검은 공도 나와도 되고 노란 공도 나와도 돼. 그러면 그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고요. 곱하는 건 확률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해주고,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서술형 문제입니다. 9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 얘들아, 잠깐 9번 풀기 전에 우리 평가 얘기 좀 하고 갈까? 평가는 언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필평가 12월 달에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2번 볼 건데 확률 단원에서는 보지 않을 거예요. 확률은 지필평가만 보고요. 우리 앞에 안 하고 온 단원 있잖아요. 도형, 거기에서 수행평가 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혹시라도 논술형 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수행평가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볼까봐. 확률에서는 논술을 쓸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에서는 그냥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여기 별표한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확률 구하는 문제들, 또는 아니면 동시에 이런 걸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지필평가에 나올 거예요. 12월 달에 보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잡담이 길었어요. 9번 풀어보세요.
9번 풀어봅시다. 야, 9번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필평가에 쌤이 낼 거예요. 너무 좋은 문제네요.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야,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A에서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죠? 3개.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2개.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 2개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요.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하나 요걸 선택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다. 요렇게 가는 거고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다. 요렇게 가는 경우를 센 겁니다. 그쵸? A에서 D까지 갈 때 B, C를 모두 거쳐가면 이 3개 길 중에 하나, 2개 길 중에 하나, 2개 길 중에 하나를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 사건들은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얘를 가고 그리고 또 얘도 가고 또 그리고 얘도 가야 돼요. 이 3개 중에 어떤 한 사건이 안 일어날 순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동시라는 게 여러분 같은 시간에 동시에 훅 던진다. 동시에 음악을 튼다. 그런 동시,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요. 어떤 사건이 A에서 D까지 갈 때 무조건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의 그 순차적인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다 일어나도 그거를 동시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뭐가? A에서 B로 가는 사건, B에서 C로 가는 사건, C에서 D로 가는 사건이요. 이 3개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3개를 다 곱하면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12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 위에 요거 길 하나 있죠? 요 길은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A, B, C, D를 모두 건너면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센 게 12가지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B, C, D를 모두 거쳐 가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를 계산했더니 12가지가 나왔습니다. 왜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였고요? 3개였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였고요? 2개였고요.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데요? 2개인데요. 얘네들을 모두 거쳐야지만 D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갔다가 또는 여기 갔다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3개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의 수이므로 이게 3개를 다 곱해서 12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 윗다리를 건너는 경우요. A에서 B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 C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개? 3개에다가 C를 거치지 않고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 1개 해서 3개가 됩니다. 따라서 1번으로 가거나 또는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다 지워졌다. 아이고.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이렇게 쌤이 수학 문제 설명만 하면은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막 말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 2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A에서 D를 갈 때 A, B, C, D를 거쳐 가면서 다시 C를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실 씁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 경우의 수는 더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6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쩔 때는 곱하고 어쩔 때는 더하는지 이젠 좀 아시겠어요? 이젠 좀 알아야 됩니다. 어쩔 때 더 곱한다? 이 사건들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가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가야 돼. 얘네들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얘가 안 일어났어?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의 수들은 서로 곱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A, B, C, D를 다 거쳐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어? C를 안 거치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이 방법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A, B, C, D를 거쳐 가면서 동시에 안 거쳐 갈 수 있어? 없어. 얘네 둘은 완전히 별개야. 그랬을 때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야? 왜 36이라 적었어? 미쳤나봐요. 더해주라 그래놓고서는 곱해버렸네요. 12 더하기 3에서 15가 답이 되겠죠. 건너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볼게. 쌤이 시험 문제 이렇게 그대로 안 내고 뭐라고 냈냐면 여기 뒤를 바꿀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가 길로 연결되어 있다. 지점 A를 출발하여 지점 D로 가는데 C를 거치지 않고 갈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C를 거치지 않고 갈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중에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몇 비율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거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9번. 자, 얼마죠? 전체 15 중에 C를 거치지 않으면 그 중에 3가지가 있죠. 15분의 3 해서 5분의 1 확률로 C를 거치지 않고 갈 확률입니다. 네, 이렇게 확률 문제까지 응용해서 풀어봤어요. 아우, 너무 힘을 줘서 말했나? 목이 쉬었네. 10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얼마 나오셨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기 2개를 던져라 그랬으니까 주사기가 아니고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1부터 6개, 두 번째 주사위 1부터 6개. 이거 약간 이모티콘 같지 않나요? 그래서 총 36가지. 그 다음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6일 경우의 수와 6의 배수, 12일 경우의 수 두 개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6일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해서 5개가 있고요. 12일 경우는 6, 6 해서 한 가지가 있네요. 6의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면서 12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6. 그래서 36분의 6. 답은 6분의 1 이겁니다. 쌤이 사실 방금 설명에 되게 많은 걸 생략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리라고 믿고 많은 걸 생략해서 그냥 확률을 일일이 계산해서 더하지 않고, 즉 36분의 5, 6이 나올 확률이죠. 더하기 36분의 1, 12가 나올 확률이에요. 이걸 더해서 36분의 6이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36분의 5 더하기 1은 6이에요.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거라고 믿고 갑니다. 사실 쌤도 약간 문제긴 해요. 확률은요, 개념만 이해하면요, 계산은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뭐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뭐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있나, 모르는 x를 구할 필요가 있나.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다만 말이 좀 헷갈릴 뿐이에요. 이거에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쌤도 어려웠고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습니다.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지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험기간 되면 이해가 됩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어쨌든 죽어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돼요. 자, 씁쓸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문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11번 풀어봅시다.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11번 풀어보세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얘는 좀 공평하지가 않죠. 초원이는 좀 그래요. 앞면이 나와도 한 칸, 뒷면이 나와도 한 칸 내려가야지. 왜 앞면 나오면 2칸 올라가고 뒷면 나오면 한 칸 내려가나요? 이래서 복잡해집니다. 자, 4칸 위에 있을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드릴게요. 자, 4칸 위에 있을 경우입니다. 앞면이 X번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올까요? 5 빼기 X번 나오겠죠? 왜냐면 5번 던졌으니까 그 중에 X번이 앞면이었으면 5 빼기 X번이 뒷면이어야 둘을 합쳐야 5번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마다 2칸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 2라고 하면 뒷면이 나올 때마다 한 칸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2만큼 X번 일어나고 마이너스 1만큼 5-X번 일어난 이 과정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4칸 위가 돼야 돼요. 원래 위치보다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이게 4가 돼야 된다.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다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번,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5-X번이라고 하고, 자, 앞면이 나와서 2칸 올라가는 걸 플러스 2, 뒷면이 나와서 한 칸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지금 동전을 5번 던져서 처음 위치보다 4칸 위에 있다 라는 이 한글 문장을 요 방정식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2x 빼기 5-x는 4다. 이렇게요. 그쵸? 2칸씩 x번 이동하고 마이너스 1칸씩 5-x번 이동한 것이 총 4칸 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방정식을 푸시면 x가 얼마다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올라간 경우, 그 다음에 5에서 x 뺀 게 내려온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일단 미안합니다. 시간을 더 못 들여서. 일단 풀게요, 쌤. 자, 이 방정식 풀면요. 3x는 9가 되고요. x는 3이 됩니다. 즉, 앞면이 3번 나와야 되고 뒷면은 2번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면 3번, 뒷면 2번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해 봅시다. 총 몇 번 있냐면요. 앞, 뒤, 그 다음 앞, 뒤, 그 다음 앞, 뒤, 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뒤, 앞, 뒤. 이거 뒤를 하나씩 당겨오면서 세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제는 다시 저 앞, 뒤, 앞 있고 앞, 뒤, 앞 있고. 쌤 약간 지금 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 아니지, 뒤, 앞, 뒤, 앞. 그 다음 다시 앞, 뒤, 앞. 뒤, 앞, 앞.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마지막 뒤, 앞. 요렇게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가능하네요.
자, 10번 경우의 수 셌습니다.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만 세면 되네요. 5번 던지었는데 모두 앞뒤 중에 하나 나오니까 2가지씩 있죠? 즉 2의 5제곱 32가지가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32분의 10 해서 답은 16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 고생하셨어요.